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싶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거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른 생각을 하려고도 해보고 멈춰보려고도 하는데 잘 안 돼서요. 심리치료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디스턴싱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문호설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이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아끼는 가족이 죽기도 하고요. 나 자신도 죽기도 하고요. 어쩌면 내가 아주 오랜 시간 기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정말로 믿었던 것들이 처참하게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부정적인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가 디지털에서 사람들의 모습만 많이 관찰해서 잘 모르는데, 누군가를 앉혀두고 깊은 얘기들을 길게 나눠보면 저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알게 모르게 혼자서 괴로워할 때도 많고요. 언젠가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술을 한잔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게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깊게 이해해보면 누구나 깊은 나름대로 처절한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기억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안 생겨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때론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은 제법 강렬하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없애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임상적인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르르면 제법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그 생각을 더 자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생각에 물을 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 회피라고 많이 부릅니다. 말 그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한다는 건데요.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옳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시사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의도적으로 계속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들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강박적인 사고가 막 떠오른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날이 서서 반응하고 그런 생각들을 막 없애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피어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민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발견되거나 포착되면 또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조사해 보면 경험 회피, 인지적 회피,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는 그런 것들을 더 자극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는 생각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공황장애를 겪었을 때 주로 처음에 시작하는 초점이 어떤 불편한 감각이거든요. 숨이 막힌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호흡이 막 가빠온다거나 그런 순간들에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그 감각에 집중을 하게 돼요. 더 가슴이 뛰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가슴이 빨리 뛰는 것 같으면 더 당황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이런 감정 느낌이 오는데 지금 당장 심장이 차분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는 우리가 어떤 불편한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더 발전하고 증폭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내가 더 과도하게 예민하게 없애려고 하는 시도, 그러한 경험들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자극하기도 합니다. 강박사고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고생하셨던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이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면 그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생겨난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막 되짚어보면서 반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불안장애 같은 게 그 자체로 이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질병 자체를 적응으로 보는 관점, 그러한 관점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는 게 사실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울증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우울증을 두고 야 그것도 도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울 그 자체가 어떤 탁월한 기능을 해서 우리 삶을 도와주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조금 더 원초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번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그 자체를 두고 야 그런 것들은 적응이야, 그런 것도 다 기능이 있으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적응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결과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죠. 당장은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디스턴싱을 팔고 있고 디스턴싱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아 디스턴싱이 또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했던 어떤 마케팅 캠페인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자 여기 마법의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너는 그 불안,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끔히 없앨 수 있어. 지금 딱 누르면 그 순간부터 너의 머릿속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이 말끔히 없어질 거야. 누르겠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누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누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에도 다 나름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 정도가 심할 뿐인 거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말끔히 없어지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다이얼 같은 겁니다. 이 불안을 내가 조금씩 조절해서 그래도 이걸 완전히 말끔히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리고 내가 좀 인간으로서 그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조절할 수 있게 다이얼을 돌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이얼들을 조금씩 돌리는 법들을 배우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내가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고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게 우리의 방향이 아니고 심리치료의 방향도 아닙니다. 요즘 세대의 심리치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되었고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먼저 하는 작업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의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피어올랐고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납득이 되고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말끔히 없어지는 스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을 찾는 것. 내가 어떤 생각들에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는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초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초점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끔히 없애서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 얼만큼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다시 관계 맺기로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디스턴싱, 거리를 두고 내 마음과 거리를 두고 내 생각을 마치 남의 생각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 대한 통제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우리가 내 생각을 관찰하면서 어디에 얼마만큼 반응할지 선택하기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팝콘 같은 거예요. 우리 영화관 가서 팝콘 기계 같은 거 보면 팝콘이 막 무작위로 튀어오르죠? 언제 어떤 순간 내에 팝콘 알갱이들이 막 튀어오를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도 정확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은 다양한 자극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우리 몸, 정확하게는 우리 뇌가 거기 반응해서 여러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뇌에는 온갖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아주 일부가
저의 의식 속에 포착되어서 떠오른 겁니다. 경쟁을 막 하겠죠. 이 팝콘 저 팝콘 막 튀어오르는데 그 팝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튀어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좀 더 높이 튀어올랐다거나 좀 더 크게 튀어올라서 제 의식,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제 의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작위로 만들어내고 그 중에 일부가 내 머릿속에, 내 의식 속에 포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일단 인정해야지 내가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생각들에 얼만큼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지치료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생각들을 자세하게 볼 때가 있거든요. 이 생각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게 정말로 정확한 생각인가? 이 생각의 근거는 뭐지? 이 생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뭐지? 만약 정말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가 있습니다. 디스턴싱에서도 그런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이유도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구나. 다른 가능성도 있겠구나. 내가 비록 내 의식 속에 포착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가능성, 다른 생각들, 다른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다시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면 물론 그게 관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그라지는 생각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어떤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 생각을 관리해야 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없애려고 억지로 이런 생각들을 도려내려고 이런 생각들을 막 도려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시 관계를 맺기로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관찰하고 어떤 생각에 반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주의력을 다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할지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런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 자신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휴대폰이에요. 근데 어떤 모르는 번호로부터 스팸 메시지, 특히 어떤 저속적인 욕이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생각, 너는 정말 최악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메시지들이 웬종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막 하루 종일 내 메시지함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메시지를 수정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바꾸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이 자식아 이런 거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막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휴대폰을 바꿀 게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될 게 아니면 이 메시지가 오는 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스팸 메시지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몇 번씩 자세하게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시 살펴보면 이 메시지가 너무 과도한데 별로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되면 이후부터는 메시지가 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겠죠. 반응하지 않고 그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혹은 휴대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굳이 메시지함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없앨 수 없는 스팸 메시지처럼 이해하면 좋아요. 제가 아무리 완벽한 스팸 메시지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더라도 스팸 메시지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 일일이 반응하세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대하는 마음도 그런 식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어떤 생각에만 이렇게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도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막 반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이 생각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반사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계속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바라보기로 한다. 그 공간감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에 더 반응하기로 하고 어떤 생각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기로 할 수 있게 연습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인지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내용과 과정이 어떠한지를 마치 내가 남을 관찰하는 것처럼 관찰해 보기로 하고 인지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메타 인지라고 하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나는 어떤 내용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댓글로 유디프님께서 지난 반추 영상에서 반추 습관을 없앴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이제 유디프님은 손목에 고무줄을 끼고 다니다가 내가 막 어떤 반추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고무줄을 탁 튕긴대요. 그러면 그 반추에서 딱 반추가 끊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그게 무슨 고무줄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알아차렸다, 인지했다라는 것을 직접 어떤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냥 신호를 스스로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디프님은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생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너무 생각에 빠졌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내가 몰두되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순간 손목에 고무줄을 탁 튕기기로 하고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그 생각과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액트나 DBT 같은 치료법들을 보면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내가 생각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을 때 그 순간을 인지하게 되면 손을 이렇게 꽉 쥐었다가 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로 하는 거죠. 내가 너무 그 생각과 밀착돼 있으니까 놓아주고 다시 그 생각에 빠져나와서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만들기로 하면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분이 찹추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무슨 어떤 밈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반추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제가 이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다른 분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단번에 킥킥대며 끊어주는 마성의 노래라서 올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쇼츠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는 뭐 찹추 찹추 찹찹추 뭐 그런 노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뭐 반추 반추 반반추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기로 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구호 같은 거를 속삭이는 거죠.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유머러스한 접근들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합니다. 액트 같은 치료에서는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건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구호나 동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반추에 빠졌다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너무 몰두해 있다 이런 순간들을 알아차렸을 때 탁 하고 빠져나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호들을 사용하는 게 제법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게 내가 일단 거리를 두고 이 생각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 시그널 같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고 거리가 둬야지 일단 그 공간감이 생기고 이 생각을 나의 것, 나 자신이 아니라 마치 제3자의 생각처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돼요.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없애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한다면 오히려 그 생각들이 나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을 때 내 관심을 못 받게 되면 그 생각들은 알아서 자기 나름의 수명들을 다 하고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작점,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가 그러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기로, 인지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시그널들, 뭐 반추, 반추, 반반추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을 튕긴다거나 주먹을 꽉 쥐었다 편다거나 고무줄을 튀기거나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오케이, 나 이거 알아차렸어. 내가 내 생각과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순간을 알아차렸고 다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겠어 라고 하는 시그널을 스스로한테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치료를 통해서 생각은 없애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거나 더 좋은 것들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다시 관계 맺기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기도 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 생각들을 없애고 싶어요.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게 계속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은 어떤 버스에 타는 승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버스, 인생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나는 그 삶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겠죠. 근데 그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보면 꼭 불청객들이 타요. 우리가 버스 타면 너무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만 타는 건 아니죠. 버스를 타면 때로는 어떤 불량배들도 탈 수 있고 깡패도 탈 수 있고 정말 막 욕설을 하는 이상한 사람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삶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승객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막 다투기로 하는 거예요. 막 얘기도 해보고 소리도 지르고 막 다투기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 승객들은 흥분해서 내리지 않습니다. 불황배 같은 승객은 새 정거장 뒤에 내릴 계획이었는데 나랑 말다툼한다고 5정거장, 10정거장 오히려 더 긴 시간을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싸우는 것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승객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기사 이 자식아, 방향을 여기로 가. 우회전을 하란 말이야.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할 때 싸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승객님, 저는 원래 왼쪽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 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생각에 굴복하고 그 생각들을 따라서 그냥 삶을 이끌어 나가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삶이라고 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거를 멈추기로 하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삶을 그만두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세 가지 방법 모두 우리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디스턴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심리치료에서 권하는 방식도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원치 않는 승객이 내 버스에 타더라도, 그리고 뒤에서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나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삶이라고 하는 버스에는, 버스 기사 운전석에는 아주 단단한 유리가 쳐져 있어요. 그 생각들이 나를 침범해서 나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눈앞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존재해서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실제 나를 위협하고 나한테 어떤 물리적 해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설령 그 생각이 내리지 않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묵묵히 삶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로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승객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시비 좀 걸고 소리 좀 지르고 하겠지만 걔들도 곧 지루해져서 잠잠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절반쯤 가면 조용히 앉아있다가 내리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내려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고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멋진 분장을 시키고 뭐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말, 바른 말을 가르쳐서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삶이라고 하는 내 버스를 운전할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것과 다시 관계 맺기로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설령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기로 하고 거리를 두고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만 넘쳐날 수도 있을까요? 내가 거리를 두고 바라봤는데 계속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 삶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주의력, 우리의 관심이 한 곳, 특히 부정적인 곳에 고정되어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만 유연하게 하기로 하고 여러 관점들을 바라보기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누구한테도 우리가 긍정적인 정보로 잡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거리 두고 바라보고 수용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 내 버스에 내가 원치 않는 승객이 타 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그 길에 제법 예쁜 나무도 나오고 예쁜 풍경도 있고 때론 멋진 승객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그런 정보들에 주목하기로 한다고 하면 그 결과로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는 내가 억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고 이 사람을 교화하고 훈계해서 바른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거리를 두고 내 갈 길을 가기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했을 때 가끔씩 그런 승객들이 타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하다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승객들,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만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 심리치료에서도 이런 작은 정보들에 주목해서 다시 나의 주의력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있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연습들도 합니다. 저희 디스턴싱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거리두고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고 생각을 한번 따져보는 연습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감을 만들면서 중후반부부터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작은 긍정적인 정보들을 포착하고 그거를 내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그 활동들을 늘려나가면서 다시 그 정보를 재해석해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로 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내가 억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해서 얻은 결론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만 있다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뭐 고무줄 튀기기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여러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전략들, 괜찮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 한번 적어주시면 저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다른 분들도 좀 그런 얘기 해보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통제감 있고 어쩌면 이것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좋은 방법들 알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살펴보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